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수를 치셨네요. 네? 박수를 치셨다고요? 늘 쳤어요. 네. 자, 소리가 나냐 안 나냐 해보시죠. 그의 기술.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을 사실 제가 많이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고 했던 고담보다 이 영화에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어요. 사실 고담이 보자고 안 했으면 평생 안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보고 나면 후회하진 않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짧네요. 앞에 뭐 이제 짧게 한다며. 아, 그거 저는 아직 반영을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이미 반영됐어요. 그렇군요. 네. 일단 영화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은 대배우이자 어머니인 파비안느의 자서전 발매 기념을 하기 위해 딸인 류미르 가족이 고향집을 찾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해외 첫 진출작인데요. 특유의 가족애와 따뜻한 시선은 이번 작품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프랑스에서 찍은 만큼 일본과 프랑스의 정서를 어떤 가미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장르이지만 영화배우라는 소재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가상의 영화, 그리고 뱅센숲의 마녀라는 책을 접목시켜서 판타지스러운 감성도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자,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어떤 영화인지 딥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가족이나 존재하는 이 작은 균열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들추면 되게 크게 벌어지기도 하고 이 피가 나고 있음에도 못 본 채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가족들의 상처를 좀 다루고 있고, 우리가 살면서도 가족끼리 혹은 그냥 친구끼리 뭐 연인끼리도 어떤 걸 두고 서로 다른 기억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는 기억하는 상처지만 누군가는 그냥 기억하지 못하는 일 혹은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파비안느와 그의 딸 류미르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 톱배우로서 살면서 늘 바빴고 딸에게 소홀했던 이 배우 파비안느는 오히려 그녀의 경쟁 상대인 이 사라와 아버지만 류미르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수십 년째 그 배우 이야기만 나오면 저희가 써먹는, 특히 제가 많이 써먹는 이야기지만 배우는 자존심으로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파비안느는 전형적인 배우이고 그리고 자존심이 무척 고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와 오랜 시간 갈등 끝에 도망치듯 살아오던 류미르는 오랜만에 재회한 엄마의 인생에서 자신의 거짓을 보고 그것에 분노하였고, 같이 지내는 며칠 동안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를 꺼리낌 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처럼, 파비안느에게는 또 자신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라는 것은 좀 추상적으로 남아있고, 그녀가 이제 연기할 때조차 딸로서의 그 역할은 사실 잘 소화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엄마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외로움은 무척이나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연기에 심화되어 갈수록 그리고 딸에 대해서 좀 알아가게 될수록 감정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류미르 역시 현장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하고 있던 것과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성장을 했기에 서로는 닮았지만 끝끝내 다르다고 부정하고 싶었던 그 두 모녀의 이야기가, 그리고 두 여자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그 뭔가의 공통점을 찾았을 때 두 사람들한테 세워져 있던 날은 무뎌지고 감정은 눈 녹듯이 사라졌던 그런 현장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고요. 극 중에 나오는 표현 중에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시절 혹은 상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한 일일 수도 있고, 왜곡되거나 아예 내가 모르던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또 오해를 풀고 나면 다시 웃을 수 있는 것도 가족이기에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런 추운 겨울에 따뜻한 가족 영화 한 편을 꼭 봐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올해는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요, 일단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감독의 영화는 항상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1998년 영화 원더풀 라이프를 보면은 자신이 죽게 될 때 단 하나의 기억만 남는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 역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일단 먼저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 이 영화를 보면은 조금 관객들한테 하나의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장면은 바로 이 파비안느와 류미르가 오해를 풀고
이제 둘은 이제 부둥켜 앓게 되는데 곧바로 이 파비안느가 이런 감정을 연기했어야 되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냥 연기인 것처럼 표현을 한 장면이 있어요. 이때 이제 드는 생각이 파비안느가 정말 진심으로 딸에게 사과한 것일까? 아니면 이것조차도 연기인 것일까?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렇게 애매한 연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곧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이런 애매함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장면은 이 손녀인 이 샤를로트가 파비안느에게 다가가서 내가 배우가 되기 전까지 할머니는 죽지 말아야 돼. 잠깐 우주에 나가 있어. 그래야만 내가 배우가 됐을 때 할머니가 볼 수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가게 되죠. 리뮤리한테 가게 되는데 리뮤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이거 진짜야? 하자 리뮤리는 이제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이게 리뮤리의 진심인지 이것도 역시 각본인지 헷갈리게 상황을 묘사하게 되거든요. 이 영화는 진실과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연기를 판단하는 캐릭터들은 기억의 뒤틀림과 편견, 오해를 안고 있죠. 이는 밖에서뿐만 아니라 즉 가족관계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목에서도 그러하듯이 이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은 의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연기인지. 이 지점에서 영화는 또 한 번 묻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엄마로 남고 싶은 건가? 배우로 남고 싶은 건가? 당신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이 부분을 이 영화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메시지는 영화 안에서 여러 단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처럼 화려한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 교도소가 있잖아요. 교도소가 있으니까 사실 살기 좋은 집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 회고록에는 진실이 써져 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던 이미지를 적어놔서 딸이 한참 따지게 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엄마는 왜 그런 거 적어놨냐. 근데 남는 건 결국 책이니까요. 기억보다 책이 더 남으니까 그렇게 적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만 부를 찍었다 라고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5만 부밖에 찍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시욕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파비안느라고 불러 라는 장면도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나쁜 엄마, 나쁜 친구여도 좋은 배우인 편이 좋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공과 사로 캐릭터를 나누어 버리는데 이 파비안느를 대배우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류미르를 각본가 그리고 행크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B급 배우로 설정을 하고 라이벌로 생각하던 배우 사라를 닮은 마농드 누아를 배치함으로써 직업, 그러니까 공적인 고뇌를 담아내고 몇십 년간 옆에서 보좌한 류크와 오히려 아내에 가까운 자크, 전 남편 피에르를 배치함으로써 이 사적인 기억을 받쳐주는 역할로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레다 히로카즈는 극한의 설정 속에서도 따뜻한 시선을 담아내는 감독인데 이번 영화 역시 파비안느라는 독재자스러운 대배우가 횡포를 부리는 가운데서도 엄마라는 이 날선 모정의 이면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파비안느가 류미르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딸은 어머니를 부정하려 집을 나가지만 사실 누구보다 어머니를 닮아있던 걸 눈치를 채지 못했죠. 파비안느가 류크의 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에 치를 떨던 그런 딸이었지만 고장난 장난감을 고친 것이 자신의 남편이 행크인지 아버지인 피에르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죠. 이런 성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건 파비안느였기 때문에 그녀는 류미르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연극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매사가 류미르를 위해서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배우 고집불통 마녀 파비안느가 딸을 위해서 파비안느 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머니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정말 엄마는 위대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머니와 딸이 보러 가면은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화였어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정말 가족 얘기를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2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2편의 영화가 다 가족 얘기거든요. 버려진 가족 얘기, 바뀐 가족 이야기, 죽음의 반대쪽에 선 그런 가족 이야기, 여러 가족 얘기를 다루는데 이번 가족 얘기 역시 정말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가족 이야기만큼 우리가 공감하기 쉬운 소재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영화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저희는 뭐 각자 뭐 아들이라는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단 같은 경우에는 또 남편이라는 역할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라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게 어쨌든 그 가족이라는 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잘 보여지든 나쁘게 보여지든 각자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나중에 그 명배우로, 그러니까 뭐 좋은 아빠였다, 좋은 엄마였다라고 평가받게 되는 것은 어쨌든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 그리고 저는 그 춤추는 씬 있잖아요. 네. 다 같은 가족이 모여서 그 춤을 이렇게 딱 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애들도 막 이상한 춤을 추면서 하는데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아, 부럽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파비안네에 관한 진실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을 뭘 써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방송에 내보내요. 아, 네. 엄마는 다 알아. 이거였고 하나는 요즘에 유행하는 캐릭터죠. 그 펭수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화해는 했어요. 근데 보기 싫은 건 똑같아요. 이 두 개가 뭔가 이 영화와 좀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두 개였군요. 두 줄평이군요. 아, 뭐 두 줄평일 수도 있고 한 줄평 두 개군요. 요 중에 하나만 타노스 하셔도. 네. 네. 어쨌든 별점은 3.8점 드립니다. 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4.1점입니다. 네. 정크가 네. 그 전작 나이브 사웃과 포드 페라리를 자기 취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제 취향입니다. 제 취향이라서 4점 드리고 싶었는데 0.1점 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영화들이 재밌기 쉽지 않거든요. 루즈하거나 어떤 극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감정을 거기에 푹 빠지지 않으면 사실 이어가기도 힘든 게 이 드라마 장르인데 참 잘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근데 이제 그 낯선 정서가 어쨌든 남아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담이나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오픈마인드로 이제 가서 봤는데 뭔가 영화적인 좀 극적인 걸 많이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이제 아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갈등이 이제 고만고만하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고담이 말한 것처럼 그게 조금만 심취할 수 있으면 좋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사람은 극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네. 되게 웃기죠. 사람은 되게 극적인데 좋아하는 건 또 이렇게 평이한 걸 좋아하고 평이한 사람인데 또 영화는 또 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게임을 좋아하는 봐요. 최근에 그 다이나믹 듀오의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맵고 짜고 단 거. 네. 난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사람들은 맵고 짜고 단 걸 원하고 있죠. 저는 밍숭맹숭하고 설렁설렁하고 간간한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 혹시 곰탕에 소금 안 쳐 드시나요? 네, 저는 그냥 육수 맛을 먹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냉면도 저는 겨자랑 식초를 안 치잖아요. 저는 그 순댓국 먹어도 꼭 다대기 푸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사람이. 네, 어쨌든 여러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으니까 여러분들 꼭 극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시네마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보려고 봤더니만 12시께 있더라고요. 12시 거 한 타임 있었는데 어제 새벽에 예매를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는 7시로 바뀌어 있었어요. 오후 12시에서 새벽 7시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매를 아무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꿔도 되겠다 싶어갖고 새벽에 했나 본데 정말 이런 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네마 여러분.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거 어떻게 연작으로 이렇게 4점대가 나왔냐. 너 3.8점, 평점 3.8점 위에요. 응? 야, 이 정도면 장난 아닌 거지. 또 다음 주는 내려가면 어떡하냐? 아니 뭐 그거는 뭐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도 있는 거고. 파도 같은 거죠. 인생에 파도가 많아.